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세계 최초 투자 금융의 시초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드렸었죠. 함무라비 법전에 이자율이 명기돼 있고, 그다음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중개인까지 입회해야 됐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의 기원은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고요. 그게 이제 유럽, 로마로 넘어가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현대에서는 런던에서 꽃을 피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금융의 발전 과정, 이거를 경제적 배경, 산업의 흥망성쇠, 그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연결고리, 축이 넘어간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융의 기원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서아시아죠.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따지면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그 비옥한 땅이죠.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신전은 초기 은행 역할 비슷한 것도 했다고도 알려집니다. 농부와 상인들에게 곡물을 대여하고 이자를 곡물로 받았고요. 금융 형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최초의 신용 시스템이었었죠.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기원 전 1754년에 이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대출과 이자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보장했고요. 그 다음에 은, 직물, 곡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환하면서 초기 무역경제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 그리스, 로마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 금융의 기초를 형성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800년에서 600년 정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금융 개념을 받아들여서 유럽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리스 상인들은 그 지중해 흑해 연안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했죠. 이때 주로 교역했던 품목들이 올리브유, 와인, 금속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무역하고 식민지화를 주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7세기 리디아,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터키 남서부 지역, 여기서 최초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주조화폐. 그 다음에 최초로 순금으로 된 동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그게 통일이 됐다고 그랬죠. 도량의 통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 리디아에서 그리스로 전파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말 5마리 끌고 가서 뭘 가져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간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더 많아졌겠죠, 양이.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 사원, 개인 이런 사람들이 대출, 환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초기 은행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대 로마로 넘어가죠. 로마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서기 476년까지죠. 고대 로마. 여기는 워낙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 금융이 발전했었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리디아,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이것들을 다 이어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체계적이고 발전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고대 그리스처럼 지중해 중심으로 해상무역, 그다음에 육상으로는 실크로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거래했고요. 주요 수입품은 이집트에서는 곡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산 올리브유, 그다음에 동방에서 들여온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역 중심지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는 또 도로망, 항구, 시장이 건설돼서 물류와 상업 활동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경제 중심지였다. 근데 이제 이 도로들의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품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주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소금이 있었습니다. 소금. 그래서 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이 길은 소금을 실어 나르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솔트잖아요. 소금이 솔트. 군인들한테 급여도 주고 그다음에 소금도 줬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인체 필수적인지 알았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소금을 먹는 사람들, 그게 솔저입니다. 솔트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급여하고 소금을 함께 줬어요. 그래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그 다음에 야채에다가 이것저것 버무려서 먹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샐러드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다 여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은행가가 이제 탄생을 하죠. 얘네들은 대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멀리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신용증서를 발행했어요. 일종의 지금의 수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이를테면 중국에서 향신료, 비단, 중국이나 인도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화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전 서비스도 제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아까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기원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1754년에. 로마는 이제 당연히 기원전은 짧고 그 이후로 서기 이후로 몇백 년을 주름 잡았으니까 당연히 로마 시대에는 계약, 재산권, 채무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은 로마 제국의 고대 로마의 멸망과 함께 쇠락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중세 유럽 유대인들이 금융 시스템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금융과 그 다음에 대금업이 시작되게 되죠. 이게 약 11세기에서 15세기를 주름 잡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뛰어들었냐 하면, 이슬람은 지금도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를 안 받아요. 이자 대신 뭐 다른 수수료, 이용료 이런 것을 조금 냅니다. 왜? 형제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무슨 얹혀서 받느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중세 기독교 역시 교리가 이자 수취를 당시에는 금지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그때도 괄시를 받았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끼워주질 않아. 상업이든 뭐 공업이든 해운업이든 끼워주질 않아요. 이제 할 게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사회인데 이자를 못 받게 해. 그럼 우리가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금업,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스크루지 뭐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죠. 그런 대금업을 유대인이 그래서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세에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항해 시대였잖아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금 있는 유대인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페인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너무 짜니까 추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융 노하우, 네트워크가 이제 비유대인들한테 퍼지게 되죠.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상인들이 지중해, 북유럽까지 퍼지게 되고 쫓겨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연결을 하겠죠. 네트워크를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스페인에서 쫓겨나면서 오히려 유럽 전역에 금융 네트워크, 유대인 금융 네트워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때랑 맞물려서 이 중세 유럽,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성장할 때도 뭐 이때 비슷합니다. 1100년부터 한 1500년 사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 중세 말기부터 르네상스 시대 이때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금융 혁신의 중심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이 이 이탈리아 지금 국가들, 그때는 도시 국가들이었죠. 지금 도시들이죠. 보면 어떡합니까? 해수면이 굉장히 지금도 다 잠기고 있잖아요. 찰랑찰랑. 그러니까 소금 생산이 다른 데보다 유리했던 거예요. 양질의 좋은 소금이. 그래서 이 최초에 가장 활발했던 곳이 베네치아인데요. 이제 동방 무역, 그 다음에 소금 거래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그때는 식품 보존에 필수적이니까 백색 금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을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양 쪽으로 무역을 하니까 이제 뭡니까? 환전, 그 다음에 신용장 이런 것들이 최초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또 소금이 많이 나기도 했지만 소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쪽에서 이제 이때 당시 중세 유럽인들이 건강식으로 건강을 유지했던 거의 유일한 단백질 보충제가 청어입니다. 청어가 이 근방에서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생선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간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바닷물에 쟁여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 소금 산업이 발전을 하죠. 그런 것도 좀 있었다. 나중에 이제 청어가 이게 그쪽에서 갑자기 그 산란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또 쇠락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 도시국가 가운데 베네치아는 그 소금과 해상무역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피렌체는 양모산업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가문, 메디치 가문이 바로 이 피렌체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드디어 복식부기를 만들어냅니다. 발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메디치 가문은 뭐 은행을 만들었었죠. 메디치 은행. 교황청 자금을 다 관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뭐 우리 머스크 형? 아니에요. 아니면 그 아마존? 누굽니까? 베조스? 아닙니다. 교황이에요, 교황.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교황입니다. 전 세계 천주교는 전부 다 교황청 것입니다. 예. 그런 교황청 자금을 관리했으니까 얼마나 파워가 대단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탈리아 도시 국가가 제노바가 있습니다. 제노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베네치아 소금이라고. 여기서 청어 무역이 가장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 성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보험 제도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없애주고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세 개 도시가 이탈리아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0년대를 지나서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가 1602년에 생겨나는데요. 어디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가 설립됩니다. 왜요? 네덜란드에 해상 무역을 주름잡던 뭐가 있었습니까? 동인도 회사가 있었죠. 여기에서 주식을 발행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조금 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어디다? 암스테르담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네덜란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담 은행은 중앙은행 역할까지 했습니다. 워낙 교류가 많고 교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통화들이 섞이게, 그래서 국제 통화 교환을 표준화했고 중앙은행으로서도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러다가 한 200년 잘 해먹다가 위기가 옵니다. 몰락하죠. 언제냐?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비약적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굉장히 못 살았죠, 영국이 옛날에. 그런 나라가 산업혁명으로 일거에 그냥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스테르담 영향력은 감소하고 1700년부터 1900년까지 런던이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 허브로 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94년에 영란은행이 생기면서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이제 지폐를 또 발행합니다. 최초로 현대 중앙은행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죠. 그리고 또 1801년에 런던의 증권거래소가 생겨서 이 주식거래, 증권거래를 표준화하면서 국제자본시장을 점령합니다. 뭐든지 최초로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다 따라야 되니까, 뒤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때 영국은 또 막대한 산업혁명으로 축적한 부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원자재 수입하고 제조품 수출하고 해양 강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때입니다. 물론 이때 한 200년 최전성기를 누렸고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런던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만은 이제 기울어진 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면서 영국은 힘을 잃죠. 그래도 역시 뉴욕과 런던은 양대 산맥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금융 허브지만 이제 브렉시트 하고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제 고립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쟁 도시들과 좀 경쟁이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 런던은 아직도 핀테크 분야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고요. 경쟁하고 있는 유럽 다른 국가들은 뭐 파리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이런 곳들이 지금 런던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고대 금융, 시초, 그리고 현대 그것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로 가서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유럽에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현대 런던까지 어떻게 암스테르담 거쳐서 오게 됐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